안녕하세요. 노정현입니다. 제가 여기 병원에 일한 지 이제 3월, 4월, 5월 석 달이 지났는데요. 돌이켜보면서 참 좋은 추억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추억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얼마 전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있었는데요. 그때 났던 신문기사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제 그 일본 대지진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그런 대지진의 피해 상황이나 이런 거를 보고하는 그런 기사들도 있었지만 그 외에 일본 택시 기사들의 그런 손님을 배려하는 투철한 직업정신과 원칙을 지키는 모습에 대한 기사가 하나 실린 게 있습니다. 그 기자가 일본에 도착했을 때 일본에는 뭐 렌터카도 빌릴 수 없고 그리고 대중교통도 없는 상황이어서 교통수단은 택시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도착한 첫날 택시를 타고 그 피해 현장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피해 현장은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였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가 갑자기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친구한테 내비게이션을 빌려서 그 길 자체가 이제 엉망이기 때문에 가는 방향을 잡기 위해서 내비를 빌려서 이제 그 100km 되는 거리를 3시간 넘게 이제 갔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100km 되는 거리를 가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갈 때 올 때 요금을 다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본 택시 기사는 갈 때 리터 요금으로 끊어서 딱 그것만 받고 다시 돌아왔고요. 둘째 날 이제 다시 택시를 타서 다른 현장에 갔는데 그 현장에서 갑자기 택시가 이 사람이 취재를 하고 있는 뒤를 계속 한 20m 간격으로 졸졸졸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나를 쫓아오나 봤더니 그 선배 기자가 이제 딴 데로 가면서 이 택시 기사한테 부탁했던 게 요 기자는 일본말을 모르니까 갈 때도 잘 부탁한다고 말을 해서 이 택시기사는 이 기자가 취재하다가 택시가 있는 위치를 못 찾을까봐 뒤를 20m 간격을 계속 쫓아다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제 셋째 날에는 어떤 다른 현에 가서 딴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택시 기사가 기름이 거기까지 갈 기름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다른 택시 회사를 물어서 찾아서 다른 택시에 태우는 것까지 보고 자기는 다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보통 어느 시월 갈 때 한 3만 엔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3만 엔이면 우리나라 한 30몇만 원 되죠. 큰 돈인데 그 택시비를 3만 엔 정도 나올 거라고 이제 미리 말을 하고 가는 중간에 이제 길이 막히고 그러니까 3만 엔이 넘게 됐는데 그때 딱 미터기를 끄고 가고 3만 엔만 받더래요. 그런 사실들을 보면서 와 정말 우리나라랑 많이 틀리구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택시기사한테는 한몫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을 텐데 그런 걸 버리고 그 투철한 직업정신과 봉사정신으로 그런 거를 참 배워야 될 점이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택시 기사들은 참 친절함의 대명사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거를 또 희화화한 영화가 있어요. 도쿄 택시라는 영화인데 이 내용을 잠깐 보면 일본의 한 밴드의 리드 보컬이 비행기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공연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를 못 타잖아요. 그래서 도쿄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서울로 가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택시 운전사가 갑자기 자기 집으로 또 가더래요. 그래서 여권을 챙기더니 후쿠오카 항으로 가서 배에 택시를 싣고 부산에 내려서 서울까지 다시 가는 그런 거를 찍은 그런 보드무비입니다. 이런 내용이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하지만 일본 택시기사의 친절함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전에 도쿄를 한번 여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택시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주로 여행을 하다가 한 번은 소나기가 와서 택시를 한 번 탄 적이 있어요. 일본 택시를 타보신 분도 있겠지만 타면 제일 처음 놀라는 점은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우리나라 사람 성격이 급해서 문을 제가 열거든요. 내릴 대로 자동으로 닫히는데 그걸 봤는데 그게 첫 번째 놀라운 점이었고 두 번째 또 놀랐던 점은 제가 영어 발음이 시원찮은지 그 호텔 이름을 말해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 운전사분이. 그래서 둘이 한 10분 동안 지도를 찾아가면서 그 여기라고 막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때 느낀 게 그 10분 동안 보통 이제 택시를 타자마자 미터기를 딱 누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출발할 때 누르거든요. 10분 동안 저하고 그 위치 찾는 시간 동안에 미터기를 안 누르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그때 비가 오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다행히 우산은 갖고 있었지만 그 택시 안에 우산이 있습니다.
그 우산을 빌려주거든요. 이 손님이 우산이 없을 때 그 우산을 빌려서 나중에 같은 회사의 택시에 주면 돼요. 다 며칠이 지났더라도. 근데 그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많이 없어지고 분실이 될 텐데 잘 빌려주고 잘 회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놀란 거는 제가 간 거리가 한 지하철로 한 3정거장 되는 거리였는데 갑자기 무슨 판넬을 들고 거기에 그걸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철저한 그런 정신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일본 택시의 그런 친절함을 제가 많이 경험해 봤는데요. 이런 일본 택시의 친절함은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친절했던 건 아니에요. 60년대는 일본 택시는 불친절의 대명사였고, 그 이유는 그때 택시기사들의 사회적 지위도 낮았고 수입도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MK 택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일본의 친절의 대표 회사 중 하나인데요. 그 MK 택시라는 회사를 만든 사람이 우리나라 제일 대표예요. 그 유봉식 회장하고 그 동생인 유태식 부회장이 택시 한 10대 정도로 이제 처음 MK 택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해서 봤더니 이게 승객도 불만이 사항이 들어오고 그 택시 기사들도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얘기하면서 회사 운영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택시 기사들 자체가 사회적 지위가 수익이 낮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 자체의 기숙 그런 주택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의식주를 좀 해주고 그 회장, 부회장 둘이서 두 분이서 생각했을 때 택시기사도 승객을 나르는 그런 일인데 비행기 조종사랑 택시기사랑 과연 뭐가 차이가 있을까?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대요. 처음에는 교육 정도랑 임금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메꿔보자. 그래서 교육 중에서 이제 친절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했던 친절 교육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4가지 항목 중 한 가지라도 말을 안 하면, 손님한테 말을 안 하면 택시비를 받지 않는 거를 공고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손님이 타셨을 때 MK 택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어디까지 모실까요? 세 번째로 오늘은 저 누구누구누구가 모시겠습니다. 네 번째로 내릴 때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잊으신 물건은 없으신가요? 요 4가지 문장을 꼭 말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말하지 않으면 택시비를 받지 않는 그런 정책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택시기사들이 반발이 심했죠. 뭐 하는 짓이냐. 하지만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이런 친절 교육에 의한 성과가 이제 손님이 점점 MK 택시를 알아주고, 그래서 결국 10대로 시작한 택시가 1500대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로 컸고, 교토 같은 데는 MK 택시만을 위한 정거장이 있습니다. 다른 택시는 거기에 못 쓰거든요. 친절하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아예 그런 정거장도 만들어졌고요. 이런 일본 택시 회사의 친절을 보면서 이제 저희가 좀 배워야 될 걸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친절은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상업적인 친절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은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렵고 또 손님으로서도 그거를 요구하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고 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상업적 친절이에요. 가령 눈을 보고 인사를 하고 친절하게 말을 하고 형식적이지만, 하지만 그런 철저한 상업적인 친절 속에서만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이 돋아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다들 인사하고 친절하고 대하려고 노력하지만 좀 더 철저하게, 가령 환자 보호자분이 엘리베이터가 띵 열려서 오면 저한테 다가오기를 먼저 보거든요. 여기 오면은 제가 뭘 이야기해줘야지. 그러기보다는 스테이션을 넘어서 먼저 그 분한테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한 발짝 다가가서 먼저 말할 수 있는 그런 친절이 저희 몸에 먼저 배이면 그 후에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이 환자와 보호자분한테 베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